지난주 월요일 드디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습니다. 13개월 만인가요? 영화관에서 팝콘 먹는 거?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도 신나서 커밍순을 예고했죠. 그런데 티켓값 내려. 생각보다 반응이 비싸진 티켓값 코로나 끝나면 영화관이 다시 돈 벌면 내려갈 수 있을까요? 아니 애초에 왜 이렇게 비싸진 거예요? 좀 부담이 되죠. 비싸다고 생각해요. 좀 부담스러운 가격? 좀 비싸다고 생각은 했었어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영화 티켓값 원래도 오르는 중이었지만 코로나 이후 더 쭉쭉 올랐습니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모두 다 올랐어요. 제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건 영화 티켓값도 마찬가지네요. 그도 그럴 게 극장 산업은 말 그대로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국내 1위 영화관인 CJ CGV 무려 27개월 동안 적자를 기록했어요. 2020년 매출의 70%가 줄었습니다. 관람객 수가 말 그대로 바닥을 찍었죠. 2021년 1월에는 대한민국 전체 관람객이 하루 1만 명까지 떨어졌어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막막하고 실적도 이러니 주가도 당연히 떨어졌죠. 기업이 돈 빌릴 때 중요한 신용등급도 2번이나 떨어집니다.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몇 차례나 자본 확충을 이어갔지만 재무 부담은 여전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돈을 벌기 위해선 뭐라도 해야겠죠. 절박한 CGV는 콘솔 플레이 대관도 오픈했고요. e스포츠, 아이돌 라이브 영상 중계, 팝콘 배달 서비스까지 시도했습니다. 심지어는 영화관 2관을 허물어서 클라이밍장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의외로 수익성이 좋다네요. 한창 영화관이 잘 될 때 진출했던 터키, 동남아 등 7개국의 지점들도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중국점, 미국점의 매출은 전년 대비 70% 이상 감소했고요. 터키는 원래 21년에 상장하기로 하고 투자받았는데 지금 상장은 차마 코로나로 글로벌 영화관 업계 전반이 영향을 받았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던 국내 영화관도 힘들었는데 해외에서는 아예 영화관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장사를 아예 못한 거죠. 미국 최대 영화관 체인인 AMC도 부도가 나네마네 할 정도였어요. 매출이 77% 감소했습니다. 결국 AMC도 티켓값을 15%나 올렸죠. 코로나로 영화관들이 돈 벌기가 너무 어려워진 건 알겠는데 그럼 코로나로 관객들이 돌아오면 티켓값 다시 낮아질까요? 우리가 낸 티켓값은 개봉한 영화 측이 절반, 극장이 절반을 가지게 됩니다.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면 당연히 양측의 손해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계속 줄어들고 그렇다고 제작비가 줄어드는 건 아니니까 결국 손익분기점을 넘기 위해서는 오는 사람들한테 더 많은 돈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티켓값이 10,000원이면 100억이 들어가는 영화가 손익분기점을 넘기 위해서는 200만 명의 관객이 필요한데 티켓값이 15,000원이라면 더 적은 관객으로도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있는 거니까요. 확실히 영화를 주기적으로 보는 인구가 줄게 된 것도 티켓값을 올린 이유예요. 저출생으로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도 하고 영화관을 오는 취미, 습관이 없어진 사람들은 티켓값을 아무리 내려도 크게 유인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극장의 관객들이 더 많이 몰려서 낮은 티켓값으로도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물가 상승률, 인건비, 높아진 제작비 등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티켓값이 다시 낮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어쨌든 이제 거리두기도 해제됐고 드디어 시작된 리오프닝, 포스트 코로나, 마블의 닥터 스트레인지가 드디어 개봉합니다. 코로나 이후 최단시간 예매 신기록을 수립하고 벌써 대부분의 시간대가 매진되기도 했네요. 다 매진해요. 4DX하고 스크린X는 이게 눌러지지도 않아요. K 샤머니즘을 다룬 산드라우의 엄마, 크리스 햄스워스의 토르도 개봉을 앞두고 있어요. 블록버스터들이 하나둘 개봉하면 관객들도 영화관을 다시 찾을 것 같은데요. 이젠 극장에서 마스크 벗고 팝콘, 음료수도 먹을 수 있어요. CGV의 경우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식음료 매출이 186% 가까이 늘었는데요. 매점 매출 마진이 높기 때문에 극장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거리두기가 완화하면서 실제 실적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스파이더맨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아이맥스관에서 매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좌석 판매율은 60에서 70%밖에 되지 못해서 좌석간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서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는 624석이 전석 매진됨에 따라서 어려움에 처한 극장가가 활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2019년 1분기 이후로 최대 실적을 기록했죠. 글로벌 극장가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현재 또다시 영업이 중단됐지만 한국 다음으로 매출 비중이 높은 CGV 중국, 베트남에서도 2021년 1분기 영화 관람 수요가 상당히 회복됐고요. 터키와 인도네시아도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달라진 분위기에 시장에서도 이제는 조금 낙관적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증권가에서는 이제 바닥은 찍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극장주 들고 가도 될까요?
이제 제약 없이 영화관을 찾을 수 있게 된 건 맞지만 그동안 영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자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영화관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최신 영화들까지 몇 편이고 OTT로 볼 수 있는 시대가 왔죠. 아예 OTT로 먼저 개봉을 해버리는 영화들도 많아졌고요. 넷플릭스 한 달 구독권보다 영화 한 번 보는 값이 더 비싸요. 코로나 이후 영화관을 굳이 가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도 더 커졌고요. 그렇다 보니 영화관 업체들의 주가가 바닥을 치는 동안 OTT들의 주가는 치솟았습니다. 너무 올랐던 탓인지 엔데믹 분위기에서 조정을 받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기도 하죠. 실제로 영화관을 찾는 고객들은 정말 영화관에서 봐야만 하는 영화만 볼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큰 화면에서 봐야 재밌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같은 영화들처럼요. 이런 변화를 고려하면 결국 극장이 살아남기 위해선 OTT가 대체할 수 없는 극장만의 영역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업계 내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OTT가 보완제의 역할로 같이 성장하자라고 생각했다면 코로나 때는 정말 대체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낀 거죠. 이제는 OTT 오리지널 영화가 아카데미상도 받아요. 게다가 굳이 큰 스크린으로 보고 싶은 블록버스터들은 갈수록 제작비가 더 많이 필요하고 그럴수록 티켓값은 비싸지고 여러모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건 사실이네요. 좋아하는 배우의 영화 개봉을 손꼽아 기다리다 극장에 갔던 기억, 전 애인 혹은 현애인과 영화관 데이트를 했던 기억, 술 먹고 심야 영화를 봤던 기억 모두 하나쯤 있으시죠? 이렇게 우리 삶의 일부였던 영화관, 힘든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극장 산업이 아예 사라질 수는 없겠지만 달라진 환경에서 예전 같은 성장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워진 것도 부인할 수 없죠. 영화관들도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코로나 이후 영화관 산업은 어떻게 변할까요? 코로나만 끝나면 관객들은 예전만큼 영화관을 찾을까요? 이상 스튜디오 퍼즐이었습니다.